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문 선생님의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한 해설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쿄라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한복판에 말이죠. 완전히 잊힌 것 같은 진짜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신사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억압받던 여성들의 짜릿한 일탈, 수백만 명이 움직인 거대한 이동, 그리고 화려한 도시의 소비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만났는지 그 숨겨진 진짜 매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들 한 번쯤 그런 적 있으시죠?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엄청 혼잡한 도심을 정신없이 걷다가요. 문득 어떤 골목을 딱 돌았는데 갑자기 주건 소음이 싹 잦아들면서 뭐랄까 완전히 다른 시대에 툭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감각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의 첫 출발점입니다. 한쪽을 보면 높이 솟은 마천루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끝없이 쏟아지는 디지털의 질주, 우리가 아는 그 전형적인 현대 도쿄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요. 시간이 고요하게 멈춰버린 듯한 에도 시대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시바 대신궁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마마스 초역 근처 빽빽한 오피스 빌딩들 틈새에 숨겨진 이 공간요. 사실은 과거 에도 시대 사람들의 엄청난 에너지가 꽉꽉 응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자, 도대체 옛날 이 공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에도 시대 여성과 허락된 일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 무렵에요. 에도는 이미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시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도시의 활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당시 여성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여행 허가증이 무조건 필요했고요. 여자 혼자 여행한다?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꽉 막힌 가부장제 속에서 특히 상인이나 무사 집안의 여성들은 그냥 꼼짝없이 집안을 지키는 존재로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문을 나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아마테라스라는 존재인데요. 아마테라스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인데 진짜 흥미롭게도 남신이 아니라 여신이에요. 태양, 생명,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신이죠. 국가 차원에서는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는 신이었을지 몰라도 평범한 여성들에게 이 아마테라스는 생명을 품고 가정을 지켜주는 내 팍팍한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진짜 친근하고 든든한 수호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이른바 이세 신앙이 당시 여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야말로 싹 사로잡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신앙과 소비가 만나는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맨날 집안에만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종교는 그저 조용히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집 밖을 나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핑계이자 자유를 향한 비상구였죠. 1705년, 1771년, 그리고 1830년 이 특정 시기들에 정말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오카게마이리라고 부릅니다. 이세신궁을 향한 엄청난 집단 순례 열풍이었죠. 이게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다녀오는 평범한 행사가 아니었고요. 사회 전체가 들썩이는 거대한 이동의 수용도리에 빠져든 엄청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당시 움직인 사람 숫자가 무려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일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열광적이었던 민간 이동 중 하나였어요. 농민, 상인, 어르신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먼 길을 나서본 여성들이 친구들 손을 잡고 우르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세까지 직접 간다는 건 여적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꿈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바 대신궁의 역할입니다. 멀리 갈 수 없는 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도심 한복판에 이세신궁의 신을 그대로 모셔와버린 거예요. 일명 에도의 오이세상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참배만 딱 해도 저 멀리 이세신궁까지 몇 달을 걸어가서 참배한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100% 동일한 영적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열광적인 순례의 에너지가 에도라는 거대 도시 한가운데로 문자 그대로 로켓 배송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바 대신궁은 단순하고 엄숙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핫한 대형 복합 쇼핑몰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적을 사고 좋은 인연 만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엄청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딱 들을 돌면요.
최신 유행하는 머릿빛,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천, 화려한 부채, 거기다 달콤한 계절 간식까지 파는 상점들이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순례에 하러 와서 최신 패션 트렌드도 싹 훑고 쇼핑도 즐기는 진짜 짜릿하고 완벽한 소비 활동이었던 거죠. 특히 매년 열렸다는 여름 생강시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는 생강의 그 알싸한 냄새가 온 거리에 가득하고요. 제일 잘 나가는 세련된 유카타를 쫙 빼입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거리를 거닙니다. 길게 늘어선 노점상들, 화려한 조명, 그리고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기. 여긴 절대 무겁고 경건한 신전이 아니에요. 에도시대 여성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힙한 여름 축제이자 팝업 스토어였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목판화에 기록된 도시의 활기입니다. 이 엄청나게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고스란히 예술 작품에 담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본의 전통 목판화 우키요에를 떠올려 보시죠. 사실 이 우키요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겐 단순하게 방에 걸어두는 감상용 그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나 패션 매거진, 하플 가이드북이랑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키요에를 딱 보면서 아, 요즘 시바데 신궁 앞에서는 저런 패턴이 유행이구나. 저 노점 떡꼬치가 그렇게 맛집이라네?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했던 거죠. 원문 자료에서 짚어낸 진짜 날카로운 분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화가들은요, 그 웅장한 신사 건물 자체나 신비로운 종교적 상징물을 그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쁜 양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성, 아이손을 꼭 쥐고 있는 엄마, 노점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움직임, 이런 걸 훨씬 더 비중 있게 그려냈거든요. 결국 이 신앙의 공간은 철저하게 살아 숨쉬는 사람들로 꽉 채워진 역동적인 무대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에도 여성들에게 진짜 자유라는 건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엄청 거창한 정치적 권리나 완벽한 사회적 독립,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자유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까르르 웃으며 거리를 걷고 예쁜 신상 물건도 좀 사보고 아주 잠시나마 나를 짓누르던 숨막히는 집안일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 이 작고 소박하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해방감이 아니었을까요? 종교는 바로 그 달콤한 자유를 허락해준 가장 완벽하고도 합법적인 틈새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에도의 바람입니다. 이제 시간을 휙 건너뛰어서 21세기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시대도 바뀌고 기술도 엄청 발전했지만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본질적인 행동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여성들이 유행하는 빛을 고르고 생강시장에서 여름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다면 요즘 시바데 신공을 찾는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어떨까요? 디자인이 귀여운 오마모리, 즉 부적을 사고 인스타 감성 가득한 한정판 고슈인 도장을 수집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되게 트렌디하고 팝한 현대문화 같지만 참배하고 소비하고 친구들과 산책한다는 그 뼈대 자체는 수백 년 전 에도 여성들의 발걸음과 아주 완벽하게 이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세상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바쁘고 초연결된 현대 도시에서요. 왜 사람들은 점심시간이나 지친 퇴근길에 굳이 시간 내서 도심 한구석에 있는 조그만 신사를 찾아가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진짜 숨 돌릴 틈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 아닐까요? 신사는 거대한 권위를 뽐내는 곳이 아니라 이 팍팍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인 거죠. 그 옛날에도 여성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달콤한 해방감을 맛봤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역시 이 차가운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에서 따뜻한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도쿄를 걷다가 우연히 신사를 마주치게 된다면 폰을 잠깐 내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 거기엔 여전히 자유를 향해 씩씩하게 걸었던 에도 여성들의 그 유쾌하고 활기찬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을 테니까요. 자, 시바데 신궁의 숨겨진 역사를 통해 본 여성들의 해방과 소비문화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